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19번째 시간 하천과 평야지형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천과 평야지형 공부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총 6개 주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간략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들이 잘 복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이 하천 상류와 하류를 좀 비교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천 상류는 산지 쪽이고 하류는 평지 쪽이죠. 그리고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낮은 곳으로 갔다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는 상류 지점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류로 갈수록 물이 모인다는 특성을 가지고 상하류를 찾아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상류 하류를 찾은 다음에 상하류 비교하는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 몇 가지를 언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상류 쪽에서 높은 지표인지 하류에서 높은 지표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문제풀이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하상고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하상고도는 하천 바닥의 높이라는 뜻이니까 상류 쪽에서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량은 자, 여러 물이 모이는 하류 쪽이 물의 양이 많은 거죠. 그리고 하류 쪽은 하천의 폭도 넓을 거고요. 물이 모이니까 수심은 더 깊습니다. 자, 그리고 퇴적물 크기는 상류 쪽이 더 큰 퇴적물, 자갈이나 모래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하류 쪽은 퇴적물의 크기가 작은 물질, 가느다란 진흙이나 점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퇴적물의 원마도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원마도는 원에 가까운 정도라는 뜻이고 하류 쪽에서 더 큰 지표입니다. 원마도는 상류 쪽의 돌들은 모서리가 좀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기타 등등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뭐 경사를 물어보면 자, 산지 쪽의 상류가 더 경사가 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선택지에 언급될 수 있으니까 상하류 비교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대하천은 주로 서해나 남해로 흐른다는 특징. 자, 이건 우리나라가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유명한 강들은 대부분 서해나 남해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서해로 흐르는 하천과 동해로 흐르는 하천을 비교하는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데 서해로 흐르는 하천이 더 넓고 더 길고 그리고 하천 경사는 더 완만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1번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고요. 자, 2번 내용이 자, 우리나라 하천 특징 계절별 유량 변동이 크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가 여름에 비가 많고 나머지 계절에 비가 적은 강수의 계절차 때문이죠. 그래서 계절별 유량이 크면 자, 하상계수가 자, 큰 특징이 또 나타나겠죠. 하상계수가 크다. 자, 요 하상계수라는 게 하천의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율을 하상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웬만한 하천은 다 1대 200, 1대 300 이 정도 수준의 하상계수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불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수력발전도 불리하고 하천교통 이용도 불편하고 물자원 이용률도 떨어지죠. 그래서 수자원을 조금 잘 이용해 보고자 자, 하천의 유량을 조절해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다목적 댐입니다. 그래서 계절별 유량이 큰 자, 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목적 댐을 많이 건설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댐 건설 이후에는 하상계수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댐을 건설하고 나서는 계절별 유량 변동이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댐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는 하상계수가 기존보다는 조금은 작아져야 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자, 우리나라 서해로 흐르는 하천은 밀물이 거꾸로 역류해요. 그런 밀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구간을 감조 구간이라고 하고 자, 그런 하천을 감조 하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조 하천의 감조 구간에서는 자, 바닷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염해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염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게 자, 바로 하구뚝입니다. 자, 그래서 하구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하천에 하구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구뚝이 있는 하천 3개를 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요 세 하천이 금강, 자, 영산강, 낙동강입니다. 자, 도시로 따지면 군산, 목포, 부산에 하구뚝이 있는 거예요. 하구뚝이 있는 강, 도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 감조 구간과 관련된 시험 문제로 자, 하루 중에 수위 변화를 언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비가 안 온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종일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반복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감조 구간입니다. 감조 구간은 하루 종일도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감조 구간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천이 흐르는 형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형도로도 잘 나옵니다. 감익공유하천, 자유공유하천입니다. 자, 일단 위치가 감익공유하천은 주로 상류 쪽의 하천이죠. 상류, 자, 산지를 깊은 계곡을 깊은 골짜기를 파면서 흐르는 하천을 우리가 감익공유하천이라고 하고, 자유공유하천은 하류의 평야 구간을 흐르는 하천을 우리가 자유공유하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익공유하천의 형성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반이 융기한 이후에, 자, 융기 후에 아래쪽을 침식시키는 하방 침식으로 깊은 골짜기를 형성한 하천은 우리가 감익공유하천이라고 하죠. 자, 자유공유하천은 비교적 평야 지역이니까 하방 침식이 안 됩니다. 자, 대신에 하천이 곡선으로 오르게 되면 공경면 쪽은 측방 침식, 그리고 보호면 쪽은 퇴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자유로운 유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을 자유공유하천이라고 합니다. 자유공유하천은 공경면의 측방 침식과, 자, 그리고 보호면의 퇴적, 자, 요 두 개로 인해서 하천이 굴곡도가 커지는 유로 변경으로, 자, 비교적 자유로운 유로 변경으로 형성된 공유하천을 우리가 자유공유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방 침식은 공경면은 하천이 흐르는 바깥쪽을 말하고요. 자, 하천이 흐르는 안쪽은 보호면이라고 하잖아. 자, 보호면에서는 주로 퇴적작용이 일어나서 유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이 잘 나오는 지형이 있어요. 감익공유하천 주변에는 계단상의 평탄면, 하안 당구가 함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자유공유하천 옆에는 자유공유하천이 범람에서 퇴적 물질을 쌓아놓은 평야가 있죠. 자, 그 평야가 범람원입니다. 자, 범람원 중에서도 또 자연제방 배우습지 찍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상류의 지형도 감익공유 하천이 그려진 지형도 하나를 주고, 하류의 지형도 자유공유 하천이 그려진 지형도 하나를 줍니다. 자, 그러면 주변 지형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감익공유 하천 주변의 계단상의 평탄면인 하안 당구를 또 표시를 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자유공유 하천 옆에 평야 범람원을 또 같이 찍어서 물어봅니다. 범람원은 또 다시 자연제방 따로, 배우습지 따로 또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상류 지형도 하나, 하류 지형도 하나, 이렇게 출제되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매년 수능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이렇게 수능 문제만 쭉 봐도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딱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제가 유로 변경으로 만들어진 지형들입니다. 자, 유로 변경은 공경면의 측방 침식과 보호면의 퇴적으로 형성되는 게 이게 유로 변경이잖아요. 근데 하천이 유로 변경을 쭉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또 다른 지형들이 있습니다. 자, 이 유로 변경으로 만들어지는 지형들 우리가 딱 생각나야 될 세 지형이 있습니다. 하천 중간에 서면 하중도, 자, 생각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긴 구화도, 자, 그리고 구화도가 중간에 만들어지면서 하천 본류와 분리된 호수가 생기죠. C자 커브 형태의 호수를 우리가 우가코라고 합니다. 자, 요 세 개 좀 기억하시고, 그 중에 시험 문제는 구화도가 잘 나오거든요. 자, 구화도 찾는 걸 지형도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구화도는 옛날에 물이 흘렀던 길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흘렀던, 물의 영향을 받았던 흔적인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는 거.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과거에는 하천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 유로였기 때문에, 자, 둥근 자갈이 발견이 됩니다. 항상 둥근 자갈이 있다는 건 과거에 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자, 유로 변경 지형 3종 세트 공부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침식 평야를 보겠습니다. 자,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평야 하면 하안 당구와 침식 분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안 당구는 과거의 하천 바닥이, 자, 융기에서 만들어진 계단상의 평탄면을 우리가 하안 당구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 옛날에 하상이었다. 자, 그런데 융기에서 하천 옆에 만들어진, 자, 계단 모양의 평탄면, 계단상의 평탄면을 우리는 하안 당구라고 합니다. 자, 하안 당구도 옛날에 하상이었잖아. 옛날에 물이 흘렀잖아. 그러면 여기도 구화도처럼
둥근 자갈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둥근 자갈이 발견이 된다. 자, 그리고 계단 모양 위로 올라간 평탄면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홍수 피해는 없다. 홍수 피해 없다. 자, 범람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안당구는 하천 상류에서는 아주 소중한 평탄면이에요. 그래서 뭐 취락이 발달하고 농경지로 이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침식분지를 볼게. 자, 침식분지는 두 개의 암석, 편마암과 화강암이 차별적으로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형성 원인은 차별 침식이다. 자, 하천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다. 자, 그래서 분지가 이렇게 생겼잖아.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죠. 자, 그러면 많이 깎인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요 가운데 부분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화강암이 상대적으로 편마암보다는 덜 단단하기 때문에 하천이 화강암 위주로 깎은 겁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에 여기에 기반함, 외부 산지의 기반함은 바로 편마암이 됩니다. 자, 편마암이 상대적으로 단단해서 덜 깎였다 이거야. 자, 그래서 하안당구 침식분지 요 두 개의 침식평야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충정평야 3종 세트가 있죠. 하천의 퇴적으로 만들어지는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 위치하고 자, 그리고 세부 지형까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선상지는 하천과 평야가 만나는 경사급변점에서 주로 만들어지죠. 자, 경사급변점에서 만들어진다. 자, 다른 말로는 곡구지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곡구지점에서 하천이 급경사를 흐를 때는 빨리 흐르다가 완경사에서 하천이 천천히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 퇴적되는 지형. 자, 퇴적될 때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상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상지는 세부 지형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선앙과 선단. 물론 선정도 있지만 선정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요거 두 개만 언급할게. 자, 선앙은 물이 지하로 흐르는, 물이 복류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선앙에는 복류천이 발달하고 자, 그래서 지표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 논으로 이용되기는 좀 곤란하고 밭이나 과수원으로 주로 이용이 됩니다. 자, 선단은 선앙에서 복류한 하천이 다시 솟아나는, 다시 지표로 흐르는 구간이죠. 그래서 용천대가 분포한다. 자, 용천대가 분포한다는 건 지표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상지에서 논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선단이죠. 그리고 선단은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취락이 마을이 입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상지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범람원 할 건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지형은 범람원입니다.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중에 이게 자유공유 하천하고 또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평야 지형 중에는 가믹공유 옆에 하안당구하고 자유공유 옆에 범람원 요 두 개가 시험 문제에 가장 출제가 유력한 두 지형입니다. 자, 범람원은 하천 하류의 자유공유 구간에서 자, 만들어지는 지형이죠. 하천 하류 자유공유 구간은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름철에 집중호우 때 하천이 범람한다. 그러면 범람할 때 여러 토사가 양옆에 퇴적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범람원입니다. 하천의 범람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자연재방 배후습지 또 요 두 지형으로 또 나눠서 살펴봐야 돼요. 범람원은 자연재방과 자, 배후습지라는 세부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방이 하천 바로 옆, 배후습지가 자연재방보다는 하천과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합니다. 일단 위치를 파악하시고 이 자연재방이 상대적으로 퇴적물의 크기가 커요. 자, 왜냐하면 하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물질보다는 무거운 물질이 집중적으로 크고 무거운 물질이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퇴적물 크기가 자연재방이 큽니다. 자, 반면에 배후습지는 더 뒤쪽으로 자, 위치한 지형이라서 조금 더 가느다란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적물 크기가 좀 작습니다. 자, 퇴적물 크기가 큰 자연재방은 다시 비가 많이 와서 범람했을 때 물이 빨리 빠지죠. 자, 배수가 양호하다. 자, 하지만 배후습지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도 낮기 때문에 자, 배수가 불량하죠. 자, 그래서 배수가 양호한 자연재방에 마을이 들어설 수 있고 취락. 자, 그리고 밭이나
과수원으로 주로 이용합니다. 자, 배수가 잘 된다는 건 모내기 할 때 물을 가두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대신에 배우습지는 어차피 배수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모내기 하기가 좋잖아. 물 가둬 놓기가 좋잖아. 그래서 주로 논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람원은 자연제방과 배우습지 이렇게 따로 찍어서 시험 문제 출제할 거니까 요거 반드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지형 삼각주 할 텐데 삼각주는 하천 하구에 만들어지죠. 하구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하구 지점에도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죠. 하천의 유속이 감소한다. 자, 유속이 감소해서 토사가 퇴적된 지역. 자, 요 지형은 삼각주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조류에 의해서 토사가 제거되는 양이 많아서 삼각주가 발달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가 알아야 될 삼각주. 낙동강 삼각주. 여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낙동강 하구 부산 쪽에 삼각주가 있다. 여기가 우리 유일의 삼각주다 라고 알고 계시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가장 출제가 유력한 건 가믹공유, 자유공유 그리고 하한당구, 범람원 요 4개가 일단 역대 수능에서는 매번 반복적으로 출제됐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올해 9월 모평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하천 지형에 대한 수업 장면이고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 자, 낙동강의 하천 특성과 퇴적물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갑은 A는 B보다 하천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커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낙동강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맞죠? 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부산 앞으로 이렇게 남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 중에 A 지점이 더 상류니까 퇴적물 입자 크기는 A가 더 크겠죠. 자, 갑은 맞는 설명. 퇴적물 입자 크기라는 건 상류 쪽에서 크다. 자, 요걸 아니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을에 B는 C보다 하천의 평균 유량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유량은 상류, 하류 중에 자, 하류에서 많죠. 자, B와 C의 위치를 보면 자, C가 더 하류니까 C가 더 많아야 되죠. 그럼 을은 틀렸습니다. 자, 병의 AB 구간은 BC 구간보다 하상의 평균 경사가 완만해요 라고 했는데 하상의 평균 경사는 상류 쪽이 급하고 하류 쪽이 완만한 거죠. AB 구간이 더 상류니까 AB 구간이 더 완만한 게 아니고 급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병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정은 낙동강 하구에는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퇴적된 삼각주가 있다. 낙동강 하구의 여기가 지금 삼각주죠. 자, 그래서 정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올해 6월 모평 10번 문제를 볼게요.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지형도를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가리키는 요 위쪽 있지 오른쪽 위 여기는 등고선 간격이 빡빡한 산지입니다. 하지만 여기 A부터 요렇게는 되게 평야잖아. 등고선 간격이 넓잖아. 그리고 등고선이 요렇게 자, 요렇게 분포하는 건 봤을 때 자, 여기가 계단 모양으로 계단 모양이다. 미안. 부채꼴 모양으로 자, 요렇게 퇴적된 지형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지형은 지금 선상지입니다. 자, D는 선상지 끝부분이니까 선단이고요. A는 가운데 부분, 뭐 선앙 이렇게 보시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금강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 양옆이 지금 등고선 간격이 넓은 평야입니다. 그러면 자유공유 구간이고 자유공유 구간에서 토사가 범람에서 만들어진 평야 C와 D는 둘 다 범람원이에요. 자, 그런데 D는 하천 바로 옆에 자연제방이 되고요. 자, D는 그보다 뒤쪽에 있는 배우습지. 자, 요렇게 인지하시고 선택지 풀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1번에 B는 하천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범람원이 아니죠. 여기는 선상지니까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C의 퇴적물질은 주로 최종 빙기에 퇴적됐다 그랬는데 최종 빙기에 퇴적되면 안 되고 후빙기에 퇴적이 돼야 됩니다. 자, 모든 퇴적 지형들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특히 하천 하류의 퇴적 지형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선상지의 A가 윗부분, B가 아랫부분이니까 하천의 윗부분이 당연히 평균 입자 크기가 커야 되겠지. 그래서 A가 퇴적물 입자가 더 큽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C는 D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자, 해발 고도는 퇴적물 입자가 큰 물질이 집중적으로 쌓이는 자연제방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5번에 여기서 용천대가 발달할 수 있는 곳은 선상지에 선단 안 합니다. 자, B에서만 용천대가 발달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년 수능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지형도 하나씩 있는데 왼쪽의 지형도는 하천 옆에 등고선이 간격이 매우 좁은 걸 봤을 때 이쪽이 상류의 감입공유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은 대부분 이제 평야니까 하류 구간이고 하천은 자유공유 구간이다. 자, 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CD를 볼게. 자, CD는 자유공유 하천이 범람에서 만들어진 범람원이죠. 이 범람원 중에 하천 바로 옆에 D가 자연 제방이 되고요. 더 뒤쪽에 논으로 이용되는 C가 배후 습지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찾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하천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자, 예전 하천이 이렇게 흘렀을 거야. 자, 예전 하천을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옛날에 하천이 요렇게 왔을 거야. 요렇게 왔을 거야.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지금 자, A로 표시된 요 부분이 자,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는 지금 구화도가 되는 거죠. 자, C자 커브 형태로 평평한 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C자 커브 형태로 하천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B는 하천이 흐르는 보호면 쪽에 계담상의 평탄면이 나타나죠. 자, 이 B는 하안 당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A는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구화도이다. 자, 맞는 거고요. 자, 니은에 하안 당구 과거의 하상이었으니까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발견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디귿에 C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빙기에 퇴적되었다. 하천 하류의 퇴적 지형인 범람원이나 삼각주는 모두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하천 바로 옆에 자연 제방인 D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한국지리 벼락치기 19번째 시간 하천과 평야 지형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